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대구 교통을 모두 해제할 때 도와주기는 그냥 뒷다리를 걸거나 뒤에서 병하거나 운동하고 하는 게 있네. 한 말씀만 짧게 해주세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선거인에게 받은 훈장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당시 시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김성식 의원께서 합류를 해주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정치권 주요 소식 박찬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김무성 대표와 비박계 의원들이 만찬을 가졌다. 한쪽에서 이제 그러고요.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만찬. 비박계와 친박계, 예. 김무성, 최경환 예. 투톱으로 상징되는 거. 예. 이쪽은 또 이제 서청원까지 있지요. 예. 지난주에는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예.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대가 권력자 아니냐. 예. 비박계가 완장차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아가지고 직격탄을 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최경환 의원은 지난 주말에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 진박 인정식을 하고 다니면서 강하게 박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구 출신 국회의원 뭐 했느냐. 예. 이름은 안 됐지만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유승민 의원을 다분히 지목한 것이에요.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든지 이렇게 발목을 잡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진박이 국회의원 다 당선돼야 된다. 근데 이걸 제가 보기에 이건 격투기요. 격투기, K1 격투기. 그로브만 끼고 팔다리로 가지고 무제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한 것 같아. 이게 전부 이제 공천과 관계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야당이 분열돼 갖고 저렇게 허우적거리니까 수도권에서도 이 새누리당이 오늘 현재로 봐서는 곳곳에서 이게 현재 야당의 배출 지역에서도 이기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지난주 여론조사 보면 근데 그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개인적 의견으로 밖에 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사람 이름을 대지 예. 않는데 그런데 이게 저런 식으로 격투기가 돼 간다고 한다면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거 전에 장담 못한다. 그 결과를.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요. 김무성 대표가 건배사 할 때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총선에서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 아마 그런 기억 날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2008년에 당시 박근혜 의원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한 비주류였습니다. 친박계 공천 학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 쪽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게 좀 지난 이해가 안 역사가 되거든요. 이제 반복되는 꼴이죠. 근데 아니 주류, 비주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류 김무성 비주류가 대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반복되는 꼴인데 예. 지금 이게 지금 안타깝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말로 답답하고 불쾌한 것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예. 29년이 지나 예. 9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공천 룰이 새누리당 경우에 공천 룰이 확연히 터 잡지를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 터만 잡혀 있으면 모여서 그보다 더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 공천 룰에 따라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가 없지요. 그럼 모여가지고 서로 덕담할 수 있지. 당신도 살아오고 나도 살아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주류 비주류 친박 비박 간에 쟁투로 지금 비춰지니까 그런 것도
그 말에도 예. 건배사에도 의미가 부여되는데 이게 불행한 일이죠, 이게. 근데 하지만은 지금의 공천 룰은 대부분 김무성 대표 의중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상향식 공천에다 전략 공천은 없고. 이렇게 되면 살아 돌아오라라는 얘기는 원래 주류한테 저항할 수 없는 비주류들이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번엔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상향식 공천에도 김무성 대표가 의도한 대로 조밀하게 안 돼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은 예. 상당 부분 오퍼레이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 이쪽은 실세들이고 현재 대통령을 등에 업은 사람들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진박 마케팅 아주 심하게 하니까 이쪽은 불안을 느끼는 의원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제 아는 국회의원들도 거기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화 무역하고 봉화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하늘 땅 차이였다는 얘기거든요. 광주는 굉장히 싸늘했다. 자, 물론 문재인 대표도 광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싸늘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싸늘하다. 자, 이거 광주 민심 원인이 어디 있고 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더민주당은 광주 민심을 확보를 해야지요. 그건 지역적으로 전라남북도가 아니고 수도권에도 강북 지역이나 인천이나 공단 지역에 이게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상도 민심, 전라도 민심 할 때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돼 있는 사람을 말할 뿐 플러스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서울 강남 3구는 경상도 사람 많으니까 그 선울당이 계속되듯이 그런 개념으로 따져서 더민주당은 이 호남 민심이 그 기본으로 잡혀야 되는데 국보위 전력 때문에 그게 이제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버렸어요. 그 신 박사께서도 공교롭게 독일에서 공부했고 김종인 박사도 네. 공부했는데 대학은 다릅니다. 그게 망월동 네. 피해자 묘소 비석 앞에서 무릎 꿇은 거에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예. 제가 이게 이제 독일의 70년 12월에 브란트 수상이 예. 아우슈비츠 그 악몽 높은 홀로코스트 거기 그 위령타워 앞에 그날 비가 추적 왔는데 그 그냥 우산도 안 받고 예. 꿇어 가지고 기도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이 그 문제 해결에 과거사 해결에 이제 시발점이 됐다 하는데 브란트 수상은 개인적으로 유태인 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치에 저항해서 맞습니다. 게릴라 맞습니다. 항쟁을 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돼서 무릎을 꿇으니까 더욱 감동적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 그건 별 감동을 못 느끼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데 물론 그걸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걸 앞으로 국보위에 참가했다 하는 걸 그냥 그거 가서 한번 무릎 꿇고 그러고 말로 잘못했다 하는 걸로 그게 씻어지질 않지요. 그러니까 두고 어떻게 하는지 그 행보를 지켜봐야지요. 가장 좋은 거는 국보위 참여자 중에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전부 같이 집단 참여를 해야 돼요. 나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야. 재작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추징금 파동이 났을 때 왜 전두환 씨에게만 그 추징금을 물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국보위 민정당의 핵심으로 전두환 대통령 은혜를 잊고 고위직에 앉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알기로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그 석고대죄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함께 그리고 그 사람들 십시일반을 물어내라 이런 얘기가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 거기에 내 동창들도 그 그룹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저것만 갖고는 안 되지요. 일단 그렇게 하고 참말로 뭐를 잘못했다 하는 걸 두고 그다음에 이 경제민주화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도 그것하고 또 싸움이 붙어 있거든. 저쪽 진영에. 그 얘기할까요? 지금 시간이 간단하게 안 되는데 그 경제민주화는 우리 야당 개헌특위 간사인 우리 아니라 근데 이걸 엉뚱한 동네에서 저거가 했느니 안 했느니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다음 주에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오늘 처음에 그걸 물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음 주에 꼭 처음에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